일본 정부가 한국에 금융보복을 하겠다며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계획에 1도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통쾌한 부분인데요. 현재의 상황이 어떻길래 한국이 일본의 금융보복 계획에 코웃음을 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만기가 되는 시기에 다시 되돌려주는 일종의 약정 거래입니다. 미리 정해진 환율에 따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해당 국가 화폐를 받아올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놓으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화를 확보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한때 거래는 70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소녀상 설치 등으로 양국의 외교 갈등이 생기며 통화 스와프는 종료되었죠. 그리고 올해 봄까지만 하더라도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3월 말 정세균 총리도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아소 재무상은 과거 한국과의 협상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쪽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발언까지 하며 논란을 빚었죠. 양국 간의 협정인데 한국만 혜택을 보고 일본은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17년 스와프 협정 재개 불발의 책임을 모두 한국 측에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두고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보복도 보복의 방법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 방법은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지 않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상황은 이미 완전히 달라진 상태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굳이 통화 스와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일본이 더 아쉬운 상황이지 한국이 아쉬운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금융보복은 수출 규제 보복보다 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존심만 잔뜩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그닥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의 경제 침체와 원화 대비 엔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일본 경제 침체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일본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일본 GDP 43%에 해당하는 266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GDP 43%를 투자하고도 마이너스 21%를 기록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침체입니다. 아베 정부의 미친 짓이라며 욕을 먹고 있는 여행 지원 정책도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은 적극적인 방역 대응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성장률을 선방했습니다. 마이너스 수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더불어 일본은 엔화 가치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이후 달러의 가치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통화는 그 사이 6% 절상했습니다. 반면 일본 통화는 4.5%에 그쳤죠. 이는 일본의 엔화가 국제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은 오는 9월 만기 예정이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6개월 연장시켰습니다. 미국 경제도 어려운데 통화 스와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달러가 아직까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확보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어막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거래였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 조치는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정부는 2017년 4개월째 진행 중이던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일본은 한국의 위기 때마다 벼랑 끝에선 한국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해둔 일본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한국의 자금 지원을 거부했는데요. 일본이 김영삼 정부의 자금 회수 연기 요청을 거부하자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금을 대거 회수하며 한국은 IMF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한국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에 또다시 위기를 선물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수단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일본이 한일 통화 스와프를 중단 선언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본 경제 침체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다 원화 대비 엔화 가치의 절상 비율도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이 꺼내들겠다는 금융보복 카드에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일본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국의 떳떳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이후 일본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충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소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